안녕하세요, 상치기입니다. WWDC 2020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가 드디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키노트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WWDC에서는 iOS 14, 아이패드 OS 14, 워치OS 7, 맥OS 빅셔를 통해 한층 진화된 애플의 OS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아이폰 OS인 iOS 14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애플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지원되고 있었던 이 기능, 바로 위젯 기능입니다. 아이폰 홈 화면에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맨 왼쪽으로 위젯 기능이 모여 있었지만 이젠 홈 화면에서도 위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아이콘으로 보일 수 있어 해당 앱을 들어가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의 종류나 사이즈가 다양하여 원하는 스타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택이라는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위젯을 돌려가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앱이 많아지면서 어디에 있는 앱인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놓아도 관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iOS 14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앱을 구분하여 모아주는 앱 라이브러리 기능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앱끼리 모아지니 찾기 편하고 검색 탭을 누르면 알파벳 순서대로 앱이 정렬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동영상을 볼 때 홈 화면으로 나가도 화면이 떠 있어서 영상을 계속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능도 아이폰에 적용이 됩니다. 다른 앱을 사용하여도 화면이 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데에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리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리를 작동시키면 블랙 화면으로 바뀌면서 보던 화면을 가리게 되는데요. iOS 14 버전에서는 보던 화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아이콘만 활성화되게 됩니다. 원하는 정보를 물었을 때 팝업 창으로 정보를 보여줘 기존에 보던 화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iOS 14 버전에서는 더 복잡한 질문에도 답을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리가 되었습니다. 시리를 통해 오디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리가 녹음을 하고 그 목소리를 메시지로 바로 보내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제 아이폰에도 자체 번역 앱이 생겼습니다. 번역 앱을 내장시켜버린 것인데요. 별도의 다른 어플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없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과 강력한 뉴럴 엔진으로 문자와 목소리를 11가지의 언어 중 어떤 조합에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을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지원을 해주다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메시지 앱은 새로운 메시지가 오는 순으로 정렬되면서 중요한 대화를 찾기가 힘든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iOS 14 버전에서는 중요한 대화를 상단에 고정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정핀으로 걸어놔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도 줘 역동적인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S 14에서는 미모티콘의 기능도 다양해졌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새로운 머리 모양과 모자류가 추가되어 다양한 개성을 반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도 추가되어 지금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놔두는 그룹의 대화 시 흐름이 끊겨 답답하고 애매한 상황 많으셨죠? iOS 14에서는 특정 메시지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답변 기능이 생겼고
특정 주제에 대해 답변한 메시지 스레드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멘션 기능도 생겨 상대방을 지정해 메시지 전달도 가능합니다. 그룹 대화를 표현하는 디자인도 변경되었는데요. 그룹의 구성원을 볼 수 있고 최근에 활동했던 구성원을 크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사진 지정이나 이모티콘으로 개성 있는 그룹방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 지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변화를 느낄 수가 없지만 올 초 미국 전역을 더욱 섬세하게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구글 지도와의 경쟁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여러 국가에서 애플 지도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애플 지도에 추가된 것이 있는데요. 자전거로 길 찾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르막길, 평지 등의 섬세한 정보를 보여주고 계단 정보, 가파른 길을 파악해 피할 수 있는 길 선택도 제공합니다. 전기차를 위한 경로도 안내해줍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경로상의 충전소를 안내해줘서 안심하고 목적지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젠 일반적인 키가 아닌 아이폰을 활용한 차키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폰을 지원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은 2021 BMW 5 시리즈라고 합니다. NFC를 활용해 탭만 하면 문이 열리고 아이폰을 충전 패드에 올리면 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폰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클라우드를 통하여 열쇠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어 보안성에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키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메시지로 가볍게 공유해 키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1부터 탑재된 U1 칩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이외의 카플레이에도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앱 클립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적립이나 멤버십을 이용할 때 관련 앱을 매번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앱을 깔지 않아도 적립, 할인과 같은 기능이 그때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이 뜹니다. 모든 앱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해당 앱이 지원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NFC 태그나 QR코드로 앱 클립을 실행하면 멤버십 활동 앱이나 앱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구글 크롬처럼 사파리에 내장 번역 기능이 추가되고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수많은 기능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OS 14 버전입니다.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아이패드에서도 위젯 화면이 홈화면에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OS 14 버전에서는 대화면을 활용해 사이드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사진첩에서 사진을 본다든지 파일을 관리한다든지 사이드바를 통해서 메뉴를 쉽게 탐색하고 화면의 여백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드바의 활용과 전체 화면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검색 기능, 유니버셜 서치 기능입니다. 맥에서 사용되던 검색 기능, 스팟라이트 기능인데 아이패드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든지 검색 기능을 불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애플 펜슬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애플 펜슬로 스크립트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 입력 부분에다가 펜슬로 적어두면 텍스트를 디지털로 인식하게 됩니다. 일반 타이핑처럼 바로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글씨를 썼는데 필요한 부분만 필기를 OCR 인식하는 것도 내장되었습니다. 도형 보정 기능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예전의 굿노트라는 기능이 아예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펜을 잡은 상태에서 연속성을 좀 더 이어가는 사용성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에어팟 기능도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애플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눌러줘야 했던 것이 애플 기기 간 오토 스위칭으로 자동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기능도 추가되었는데 공간감 오디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센서를 비교해서 헤드 트래킹으로 공간 사운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워치OS 기능입니다. 애플워치도
워치OS 7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기능은 페이스 컴플리케이션 꾸미기와 공유하기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능은 타 스마트워치를 써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 기능인데요. 이미 그들에게는 가능했던 기능들입니다.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친구, 가족 등 지인분들께 손쉽게 자신이 만든 페이스를 공유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성 있는 워치 페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를 꾸미는 데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되겠죠? 아이폰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길찾기 기능도 동시에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여기에 운동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춤추는 상황도 인식해서 장르별로 운동을 기록할 수 있고 코어 운동과 같은 정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운동 상황이나 추세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활동 앱이 아니라 피트니스 앱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추적 기능이 공식 탑재됩니다. 수면 모드 감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능입니다. 수면 모드로 가게 되면 기능이 최소화되게 되고 아침이 되면 맞춤 알림으로 본인의 기상을 돕는데 같이 쉬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기능도 있고 출근하기 전 배터리 충전을 잊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수면에 대한 것은 수면의 질을 건강에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시대의 화두를 이렇게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손을 씻는 기능입니다. 손 씻는 동작, 물소리, 비누 짜는 소리 등을 인식해서 일정 이상 시간 안 씻으면 좀 더 씻으라는 알림도 울리고요. 발상에서부터 애니메이션까지도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리뷰인더 상치기의 상치기였습니다.